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면 어떠세요? 즐겁지만 긴 시간 붙어 있을수록 크고 작은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들도 인간처럼 상호작용을 하며 서열 다툼을 합니다. 서열이 제일 높은 침팬지가 되면 어깨를 당당히 펴고 털을 빳빳이 세우고 다니게 되죠. 암컷과의 성관계도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센 수컷은 우두머리가 되기 수월하지만 힘으로 얻은 서열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서열이 높은 상태, 즉 알파인 침팬지가 되려면 어떤 행동을 잘해야 할까요? 바로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란 일반적으로 이간질 같은 행동을 생각하지만 이는 또한 공동체 구성원을 챙기는 행동입니다. 책 침팬지 폴리틱스에서는 긴 기간을 침팬지 무리를 연구한 내용이 쓰여 있는데 먹이를 나눠주거나 털 고르기 등 상호작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 많은 호감을 얻는 침팬지가 서열을 유지하기 수월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힘으로 높은 서열을 얻는다 해도 침팬지 무리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다대일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넘 동물원의 침팬지 관에는 25마리의 침팬지가 서식합니다. 그 무리 중 서열이 가장 높은 3인방이 있습니다. 편의상 1평이, 2평이, 3평이로 지칭하겠습니다. 침팬지들은 서열이 높은 1평이에게 굽신거리며 인사를 합니다. 복종을 하겠다는 그들만의 신호입니다. 나뭇잎이나 나무 막대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발이나 목, 가슴 등에 키스를 하기도 하죠. 지위가 높은 침팬지는 털을 고추 세우고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기에 덩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한평이는 과시를 위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죠. 교미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죠. 한평이의 독재가 2년간 이어지던 도중 두평이는 용기를 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침팬지들의 대결은 정면 승부로 단판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두평이는 나무 토막을 던지며 한평이를 도발하죠. 보는 앞에서 암컷과 교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두평이는 한평이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도망칩니다. 우두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모든 암컷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두평이는 10마리가 넘는 침팬지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그 이후 두평이는 돌아가며 한 마리씩 암컷 침팬지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평이가 자기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침팬지 무리들은 하나둘씩 한평이를 떠나게 되죠. 한평이와 두평이는 정면으로 싸움을 2번 정도 하였으나 힘은 두평이가 더 강해 한평이가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침팬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삼평이입니다. 삼평이는 성격이 더러워 암컷을 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고 두평이와 한평이가 싸우는 도중에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평이가 한평이를 1대1로 제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평이의 지지자인 암컷들을 제압함으로 인해 간접적인 동맹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런 긴 권력 싸움은 두평이의 서열 1위로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권력 싸움은 64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침팬지 집단에서 두평이의 승리를 확인하는 데는 9주일이 더 걸렸죠. 9주일이 지나서야 암컷 침팬지들도 두평이에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한쪽이 생명에 지장이 갈 만한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서로 손가락이나 발 같은 부위를 물어뜯지만 철저히 완력을 조절합니다. 다른 유인원이나 동물과 비교했을 때 침팬지는 상당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권력의 결정이 일어난 이후에 한평이와 두평이는 화해의 시간을 가집니다. 털 고르기를 하죠. 이 3마리의 침팬지들은 삼각관계로 권력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두평이가 우두머리를 차지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평이와 세평이의 연합처럼 보이던 관계는 유지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평이와 세평이가 결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두평이를 공격하고 암컷들을 와해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암컷에게 손을 뻗거나 깽깽거리는 그들만의 울음소리를 내어서이죠.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삼평이가 성장하며 힘이 세졌고 한평이의 전략적 도움과 한평이와 두평이가 붙어있는 것을 회방 놓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사하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평이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지는 못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파트너인 한평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이와 삼평이는 공동으로 지도하는 형식으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이는 집단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약자를 돕는 형식으로 집단 구성원의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무리 내에서 다시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한평이었습니다. 삼평이의 무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 권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평이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평이의 지위를 인정하고 굽히고 인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삼평이가 우두머리이고 지능적인 한평이가 실세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들은 지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함축해서 해석했습니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침팬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맹을 맺거나 호혜적 거래, 권모술수를 꾸미는 등의 여러 정치적 행동을 구사하며 무리 활동을 해 나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치적 기원은 진화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의 경쟁, 줄타기, 아랫사람 구슬리기, 자기 자랑을 하는 심리 등등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인간 관계에서의 전략 또한 퍼주기만 한다면 제일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 상처만 입을 수도 있기에 이 침팬지들의 이야기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